안녕하세요, 빌러브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최상의 기분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영상 하나로 원치 않는 삶은 저 멀리 보내버리고 매 순간 원하는 삶에만 집중하시게 될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느낌도 내가 결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원치 않는 느낌에 굴복되기 쉽습니다. 결국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 온갖 핑계를 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원치 않는 삶의 선택들이 쌓이면 죽을 때 남는 건 후회뿐이겠죠. 어떤 혼돈 속에서도 매일 최상의 기분을 유지하는 10가지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며 꼭 이루고 싶은 꿈 하나를 갖습니다. 이건 그저 막연한 꿈이 아니에요. 삶의 최종 목적지에 정확히 내비게이션을 켜는 행위인데요. 예를 들면 10년, 20년, 50년, 더 멀리는 죽기 직전까지도 될 수 있겠죠. 마치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바라보듯 원하는 나를 명확하게 그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죽은 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기억하면 참 좋겠다 하는 것까지도요.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원하는 것이 아닌 원하지 않는 것을 무의식에서 습관처럼 바랐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사고는 모호한 결과만을 낳을 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이어도 괜찮습니다. 꿈을 이루는데 다짐이나 확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꿈을 떠올렸을 때 설렘의 지속 여부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다면 그건 살아있는 꿈인 거거든요. 만약 설렘이 일시적이라면 유연하게 정체성을 바꿔주면 되겠죠. 미래의 나를 잘 관측해 현재의 나와 잘 연결이 되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두뇌 안에는 라스라 불리는 필터링 시스템인 망상 활성계가 있어서 우리가 목표로 한 것에 꼭 필요한 것만을 정확히 내 앞에 가져다 줄 거거든요. 중간에 어떤 핑계로 자꾸 끊지만 않으면 지금 이 순간도 잘 연결되고 있을 거예요. 물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럴수록 미래에 원하는 나를 더 선명하게 보려 노력해보세요. 자꾸 단순한 힘이 완전히 하나로 모아지면 어느새 빠르고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거라는 믿음이 매 순간 전제되어야 해요. 확신이 짙어질수록 어떤 역경이 와도 피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최종의 꿈에 꼭 필요한 과제라 여기기에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지난하고 불행하고 힘든 경험조차 최고의 꿈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미래의 나에 더욱 전념하는 나를 보게 되실 거예요.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원하는 하루를 그리고 미리 감사를 보냅니다. 저는 동이 트기 직전 새벽,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데요. 어떤 것에도 방해됨 없이 나에게 오롯이 집중 가능한 에너지 차원이 다른 세계 속에 있는 느낌이 참 좋거든요. 물론 꼭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어요. 어느 누군가는 밤늦게가 더 말똥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늦잠을 자야 개운할 거예요. 각자 다르겠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하루를 그려봅니다. 마치 영화 감독이 된 듯 아침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일어날 일을 필름처럼 미리 돌려보는데요. 쉽지 않은 하루가 펼쳐지겠구나 하는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역경을 딛고 가장 원하는 해피엔딩 같은 하루가 완성되었음에 미리 기쁨과 감사를 느낍니다. 짧게는 1분, 길게는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기분으로 충만해졌을 때 이불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레몬 넣은 물을 한 잔 마셔주고 거울 속에 제 눈빛을 마주하며 오늘 하루도 파이팅을 외쳐줍니다. 떠다니는 감정에 원하는 삶이 잠식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저만의 의식입니다. 여러분도 하루를 기분 좋게 창조할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셋째, 매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최대한 집중할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이죠. 하루를 잘 완성한 느낌으로 일어났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그 기분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영혼과 뇌가 깨끗이 청소된 직후인 아침엔 뇌가 100% 충전된 상태가 됩니다. 이때가 바로 천재성이 극도로 깨어나는 시간이라는 것 알고 계세요? 5배, 10배, 그 이상으로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된다는 사실을요. 일어나자마자 글을 쓰거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중력은 키우는 게 아니라 끌어당기는 거란 사실을. 전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 너무 아까워 일어나자마자 가장 중요한 일을 집중해 하는데요. 참고로 제 다이어리는 꿈 영역, 초집중 영역, 일상 예술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중 꿈 영역 하나에 온전히 몰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단기간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프로젝트가 있다면 초집중 영역에 몰입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에 온전히 집중했다면 그 성취감에 온종일 기분 좋고 여유로운 느낌이 들 거예요.
넷째, 내가 주로 머무는 공간을 가장 원하는 상태로 청소합니다. 내 방은 내 두뇌 속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해 왔는가는 내가 주로 머무는 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해요. 내 건강과 미래의 모습까지도 투명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청소력이라는 책을 보면 공간에도 플러스 자장, 마이너스 자장이 흐른다고 해요. 정확히 거주자의 마음과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고 하는데요. 마음의 짜증, 초조, 질투, 불평, 불만이 가득한 부정적인 사람의 방은 너저분하고 더러우며 먼지로 가득한 것이 특징이고, 이런 공간은 마이너스 자장이 퍼져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해요. 반면 마음에 자애, 감사, 행복함이 가득한 긍정적인 사람의 방은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된 것이 특징이고, 이런 공간은 플러스 자장이 퍼져 계속해서 좋은 일만 생기게 된다고 해요. 이 책에서는 공간의 레벨을 5단계로 나누어요. 플러스 공간 중에서도 최상급인 공간을 천사 공간, 두 번째를 성공 공간, 가운데를 안심 공간, 그 아래에 위치한 마이너스 공간을 실패 직전의 공간, 제일 아래에 있는 최악의 공간을 최대 위험 공간이라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머무는 공간은 몇 단계인가요? 공간이 곧 나라는 진실을 더욱 느끼게 되면서부터는 저는 일하러 나가기 전에 꼭 청소를 하게 되더라고요. 재활용 쓰레기도 쌓아두지 않아요. 나갈 때마다 버립니다. 청소는 원치 않는 삶을 저 멀리 밀어내고 다시 태어난 것처럼 인생을 호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언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돌봐주지 못했던 마음을 돌봐주듯 깨끗하게 공간을 청소해보세요. 원하는 대로 삶이 흐르게 되면서 뜻밖의 행운이 찾아들 거예요. 5째, 되도록 자연에 가까운 곳에서 코호흡하며 달리거나 산책을 합니다. 혹시 어두운 새벽에 코호흡하며 달려보셨나요? 코호흡 달리기의 놀라운 힘을 아신다면 지금 당장 달리지 않을 수 없을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세상과 우주가 달리는 나를 온전히 주목하고 감싸주는 듯한 기분을요. 아무리 풀리지 않았던 과제도 한순간 딱 풀어줄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못 해낼 게 없다는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특히 오전에 코호흡 달리기를 하면 좋은 점은 가장 활기차고 깨끗한 에너지를 몸에 채웠기에 늦은 시간까지 애씀없이 집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꼭 오전이 아니어도 됩니다. 영감을 받고 싶을 때나 힐링이 필요할 때 30분이나 1시간 정도 코호흡 산책을 해보세요. 왜 하필 코호흡이냐고요? 코로 숨만 잘 쉬어도 웬만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 건강하게 숨쉬도록 태초부터 설계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질병이 호시탐탐 우리 몸을 노리게 돼요. 몸 전체가 막힘없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늘 코호흡하며 자유롭게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공포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현저히 낮추어 우리 몸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스트레스로 손상된 뇌세포가 회복되고 노화를 늦추며 신경 연결과 신경 생성,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좀 더 격렬하게 운동하면 능력 초월에 관여하는 엔돌핀 약물 분비가 촉진되고 편도체 조절 능력이 강화되어 매사, 의욕과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혼돈 속에서도 매일 최상의 기분을 유지하는 10가지 방법 중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나머지 5가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